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서 2차 추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이 민생지원금이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민주당은 그동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왔는데 최근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경기 회복 마중물이 생긴다고 강하게 주장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면서 선별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지만 재정 문제로 정부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상황이라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올해 4월까지 적자만 4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해야 된다고 언급해서 선별 지원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떤 업종에서 좀 소비가 일어납니까? 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어느 업종에서 지원금이 사용됐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안경점과 세탁소에서 소비가 많았고 식료품 구매와 의류 구매, 빵집에서 사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라 여행이나 음식점에서 소비가 어려웠었죠. 이번에 지급되면 양상이 다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민생지원금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 KDI 분석 결과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푼 돈은 11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제 대상 업종에서 늘어난 매출은 4조 원 정도였습니다. 투입한 돈의 20에서 30% 정도만 시중에 풀렸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지원금을 쓴 만큼 다른 소득은 저축하면서 효과가 반감된 겁니다. 이 때문에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잘못 쓰면 물가 상승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젊은 층들의 견뎌낼 수 있는 형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봐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2차 추경 대부분을 이 지원금에 쓴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초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고 취약계층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주게 된다면 민생지원금에만 13조 1천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에 올인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경제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올릴 수 있는 투자들을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모두에게 많은 돈을 주면 좋겠지만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